몇 쪽이지? 문제풀이 하는 거는 어디부터 해야 되지? 그냥 고차 방정식 필수 예제 1번 이거부터 하면 되는 기가. 유제 8-1번부터 하면 되나? 맞아? 질문해봐. 유제. 맞네. 아직 애들이 몇 명 안 왔네. 잠시만. 팔 다시 몇 번? 8-10? 또 또 없어? 팔 10번 개수가 유리수 줄 끄셔야 되겠네.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이 있는데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주신 거예요. 자, 2라는 근이 있었고 또 다른 녀석 2-루트3이라는 근이 있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요렇게 나오는 이 새끼. 요렇게 해의 형태가 나온다면 뭐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냐? 켤레가 있을까? 켤레근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켤레를 가질 조건이 무리수근의 켤레는 유리수 조건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 허수의 켤레는 조건이 실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아 켤레가 있구나. 2+루트3이라는 걸 해로 갖고 있었겠구나. 그러면 3차 근과 계수의 관계가 교육과정 외니까 교육과정 방법으로 가신다면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럼 x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두 근의 합은 4가 떴기 때문에 마이너스 4x다라고 하셔야 되고 두 근의 곱은 4-3, 1이니까 플러스 1이다라는 이런 녀석의 모양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2라는 해를 추가적으로 가신다면 아 쟤는 x-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할 건데 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6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예측을 하셨을 때는 뭐를 확인해야 된다 했냐? 최고차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1이니까 뭐 하나만 하네. 끝난 거야. 전개했을 때 개수 비교로 이제 가시면 끝날 거다. 되겠나? (3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교육과정 안에서 들어가신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베스트일 거다. 내가 말을 하겠는데 이게 베스트다. 자 다음 오늘 해야 되는 거 4차 방정식이야. 말 그대로야. 3차 말고 이제 최고차항이 4차인 거야. 조금만 더 생각을 추가만 시켜주면 된다. 문제 푸는 방식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고 뭐 치환을 이용한다? 치환을 꼭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쳐다봤을 때 이거 치환해서 하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겠구나. 느낌적으로 아셔야 된다. 느낌이다 이거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자율적으로 느낌을 받으시고 푸셔야 하는 거다. 들어가 볼게. 교육과정 외다. 고차 함수하고 고차 방정식의 관계, 그래프하고의 관계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너희가 알 필요는 절대적으로 없고
그냥 조금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냐? 제곱이다. 제곱이다. 또는 제곱이다. 제곱이 되는 녀석들은 어떻게 만난다라는 접하게 만난다라는 그 포인트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완전 제곱식이면 선생님이 무조건 접한다. 접한다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가보자. 자, 요렇게. 다음 4차 방정식을 풀어보세요라고 했는데 또 조립제법,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를 쳐다보니 1. 상수항의 약수는 1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하트를 이용해서 총 4가지의 인수 중에 한 개를 갖고 있을 거야. 풀마 1, 2 중에서. 1 대입해 볼게. 1 대입하니까 얼마 떴냐? 0 뜬다. 해로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 4차 1, 3차 마이너스 2, 2차 마이너스 3, 1차 2 상수 2를 1로 조립제법을 때려보자. 때린다면 1, 1, 마 1, 마 1, 마 4, 마 4, 마 2, 마 2, 0이야. 여기에서의 습관. 지금 4차식 한 번 때렸으니까 당연히 얘 몇 차식이 되냐? 3차식이잖아? 한 번 더 써서 확인하셔야 된다.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이 식을 다시 써서 다시 이 녀석의 인수를 찾아야 하는 거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1, 상수항 약수 1, 2. 또 똑같은데요? 개념서니까. 개념서니까 같은 거예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친구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얼마를 집어넣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건데 1 안 될 것 같아. 넣어보면 알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나? 마이너스 1 되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니까 0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또한 한 번 더 땡기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0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x값을 구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상황이 나왔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때 해는 얼마를 갖고 있어요? 1 또는 x는 얼마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1 또는 자, 이 녀석 지금 우리 눈으로 인수분해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야.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어떤 방식 이용?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자. 짝수 공식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문제 해결했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다. 되겠나? 두 번째 마찬가지 같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다. 필수 예제 8-2번 하지 않을 거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친구들 어디? 여기다. 한 번 더 쓰셔야 한다. 한 번 더 쓰셔야 한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한 번 더 쓰셔라. 지금 얘는 개념서기 때문에 아다리가 잘 맞은 거지. 반드시 한 번 더 써서 조립제법을 그러니까 인수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한다. 자, 필수 예제 9번 가자. 쳐다보니까 4차, 2차 상수, 4차, 2차, 4차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얘는 어떤 식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다. 복 2차식이구나. 복 2차식을 앞에서 배웠지만 복 2차식을 푸는 방식은 두 가지.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 해주시면 돼. 안 되면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셔야지. 자, 첫 번째 새끼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 치환 같은 거 안 들어가셔도 돼. 어차피 2차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보신다면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그럼 이제 쉬운 거야. 여기가 0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0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x는 뭐가 되니? 풀마 루트 3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는 x는 뭐라고 하셔야 돼? 풀마
i예요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되겠나? 그럼 이 근에 대한 상황도 한번 살펴보자. 자, 만약에 루트 3이라는 새끼가 나왔어. 저 개수 확인해봐. 실수제? 실수는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거지? 실수는 유리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켤레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i가 떴다 치자. 실수잖아. 개수가 실수잖아. 개수가 실수지? 그럼 이 새끼도 켤레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했나?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 자, 그럼 봐봐. 실근 2개, 허근 2개, 짬뽕 총 4개의 근을 갖고 있다. 4차식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 x제곱 마이너스 3,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x에 4차 플러스 1 최고차항이랑 상수항만 쳐다보자 라고 한 거야, 내가.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 가운데 어떤 식이 들어갔을 때 이 전체적인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 플러스 마이너스 2x의 제곱 중 2개 중 1개가 되면 돼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둘 다 가능할 수도 있고 1개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 말했고, 2x의 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원래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x의 제곱은 0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두 개의 식이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지금 이 새끼가 완전 제곱식, 이제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 제곱이 아니잖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불가능인 거야. 그럼 이 새끼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 마이너스였겠구나. 그럼 x의 4차 마이너스 2x의 2차 플러스 1, 원래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둘 다 제곱식이 된 거야. 이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인수분해를 들어가자. x제곱에 플러스 한번 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를 달고 한번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지금 둘 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야. 맞지? 그럼 이거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둘 다 근의 공식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귀찮으니까 근의 상태만 한번 살펴볼게. 자, 판별식을 써봤어. 1 플러스 4,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새끼의 판별식 또 한번 써봤어. 1 플러스 4가 되겠구나. 이 새끼도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이 4차 방정식은 몇 개의 실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나? 필요한 거 있으면 적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오늘 동중 학교에서 뭐 했나? 학교 안 갔나? 아직? 언제부터 가?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자, 10번 가보자. 이제 빠지면 알아서 유튜브 들어가서 봐라. 이제 단톡방에 올리지는 않을 거니까. 자, 이건 딱 느낌만 쳐다봐도 뭐 해야 돼? 이런 게 치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거야. 공통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1번만 하고 넘어가게 가면 필수 예제 10-1번을 보자. 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걸 내가 라지 x였다라고 치환을 하자. 치환한다라고 생각하는, 치환한다 항상 보여줘야 된다. 치환 내가 한다라는 걸. 그리고 명심해야 돼. 치환은 누가 하는 거야? 너가 선택하는 거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치환합해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 라지 x 마이너스 24는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인수분해가 눈알로 되네요. x 마이너스 얼마고? 8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x가 얼마가 되거나 8이 되거나 또는 라지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이게 해가 아닌 거야. 너희가 구해야 되는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는 스몰 x의 값이 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여기에서의 각각의 두 개가 이 새끼의 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인수분해 바로 되니? 되잖아. 이거는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다라고 볼 수가 있고, 4 또는 마이너스 2 바로 돼? 안 되잖아. 뭐 쓰면 되겠냐?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해를 구해주시면 될 거다. 딱히 필기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끝났다. 자,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다. 자, 연립 1차 방정식까지 한번 가본다. 자, 여기에서의 설명은 내가 여기에서의 설명은 1차 함수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어라. 자, 우리 1학년 때, 이제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워. 요렇게. 그러면 그때 몇 개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냐? 2개의 방법. 첫 번째, 원래 보통 가감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삭제가 되고 소거법이다라고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소거법 또는 대입법을 통해서 구하는데, 이 연립이란 거는 왜 할까? 연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연립은 교점을 구하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교점, 만나는 점, 교점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러면 위아래를 내가 살펴보니까 둘 다 뭐야? 1차 함수잖아. y는 으로 고쳤을 때 둘 다 1차 함수야. 자, 우리 1차 함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총 3가지야. 2개의 직선이 이렇게 된 거야. 일치. 2개의 직선이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냐? 평행. 평행. 그 다음에 2개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 한 점에서 만난다. 지금 쌤이 말한 거는 다 함수의 느낌에서 말한 거다. 일치, 평행, 한 점에서 만난다. 기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말한 거라고. 그림, 쉽게 말해서 그림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치, 평행, 한 점. 그럼 이걸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방정식은 만나는 그 점의 개수를 갖다가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거 어때? 존나 많아.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 만나지 않잖아. 해가 없잖아. 없는 거야. 어때?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했냐면 비율로 했는데, 저번에 한번 설명해 줬을 거야. 내가 다분해를 하면서 XY 상수의 비율이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럼 얘는 XY의 비율은 같고 상수의 비는 달라야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XY의 비 자체가 다르다. XY의 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이 이꼴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같다.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XY의 비가 다르다. 이거 X라고 치지 말고 너는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다르다. 또는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기울기 Y절편 일치, 기울기 일치 Y절편 달라야 한다. 그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풀이하는 게 전체적인
연립 1차 방정식의 느낌이었다. 여기까지가 중학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거고 고등과정에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다. 방금 쌤이 말한 걸 다시 잘 들어보시기를.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다 있을 거다. 3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은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는데 할 거야.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문자 하나 소거하고 다시 연립이라고 써라. 문자 하나 소거하고 다시 연립. 아니면 문제 잘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야. 오늘은 일단 요렇게 한번 또 가보자. 자, 너무 간단하다. 첫 번째 거는 안 해줘도 된다라고 볼 것 같고 두 번째 거로 넘어가 보자. 자, 3개짜리 연립을 할 건데 쌤이 아까 뭐라고 표현을 했어? 하나 없애고 다시 연립이다라고 했지?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떤 문자를 없애기 딱 편하게 되어 있어? Z. 얘 없애기 딱 편하게 되어 있잖아. 맞지? 한번 엇갈려서 없애 볼 건데 기역하고 니은을 더해 볼 거예요. 기역, 니은 더한다면 2x 플러스 3y의 값이 얼마예요? 8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기역하고 디귿해도 되고 니은하고 디귿해도 되고 상관은 없다. 니은 디귿을 연산을 해볼 거야. 2개 더해보자. 더했을 때 3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요? 5가 돼요. 요걸 다시 우리가 다시 연립을 한다면 x, y가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거기에 이제 z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지수가 2개인 2차 방정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어려운 거는 없다. 근데 이렇게 짧다고? 그렇네. 부정 방정식이다. 여기다가는 별표 한 3개 정도를 하시고 잠시만. 니 오늘 아이가? 아, 그래? 내가 착각했구나. 알았어, 목요일에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거기서 봐. 부정방정식은 은근히 교육과정 외라고 했는데 모의고사랑 존나 다 나와. 그냥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부정방정식은 일단 포인트는 이거다. 자연수 조건 아니면 정수 조건을 준다. 요 2개 체크. 자, 이게 정말 어려워.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고여에 있으니까 나는 이런 B를 봤는데 씨발 이거는 인수분해도 아니고 연립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었을 때 부정방정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사위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X,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Y, 두 주사위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5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중2 때 경우의 수 배웠을 때 뭐라고 하셨냐? 1,4, 2,3, 3,2, 4,1 이런 식으로 노가다 했어. 맞지? 부정방정식은 인수분해 후 노가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인수분해를 하시고 노가다를 하면 된다. 자, x, y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3이래. 근데 문제 조건도 잘 보셔야 한다. 지금 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할 거야. 자연수 조건으로 간다 이 말인 거다. 자, 2개를 곱했다. 자, x하고 y가 자연수래. 자연수를 곱해서 3이 나오려면 뭐밖에 없냐? 1, 3, 다음에 3, 1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이 정수 조건을 줬다라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총 4개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식이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너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내 말뜻 뭔지 이해하나? 이게 존나 어려운 거예요. 이건 B를 받아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만이 이 B를 받는 게 아니라 센스. 그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반드시 조건. 자연수 또는 정수를 줬을 때 이 씨발 이거 인수분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고 난 뒤에 노가다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된다.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이거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 존나 노력해도 안 보인다. 센스가 필요하다. 이건가? 라는 생각 너희가 느껴보면 알 거야. 자, 그 다음 정수 조건일 때 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안 하고 실수 조건 교육과정 외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교육과정이야 씨발. 책 만든 새끼.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가 됐냐면 0이래.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쌤이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걸 썼던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너가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그 실수란 걸 제곱을 한다면 쌤은 그 실수를 크게 어떻게 생각을 하되 0, 양, 1, 0, 마 1. 그걸 제곱을 때렸을 때 어떻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맞아? 너그 이거 2학기 때까지 이 생각을 존나게 가지셔야 된다. 제발. 실수라는 걸 제곱을 하신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맞지? 자,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하려면 상상할 때 쌤이 뭘 생각하라? 0, 양, 1, 0, 마 1을 생각하시면 된다. 자, 이 새끼 제곱을 했잖아. 그럼 0 아니면 양수야. 이 새끼도 제곱을 했잖아. 0 아니면 양수인 상태야. 근데 그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나왔대. 뭔 말이야 이게? 아, 여기도 결국 결과는 0이었고 여기도 결과가 0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 제곱을 했는데 결과가 0이라는 뜻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안에 있는 이 모양이 0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A가 0, B가 0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조건을 잘 읽어야 한다. 실수라는 저런 말을 잘 읽어 주셔야 한다. 실수라는 말을 잘 읽어 주셔야 한다. 그러면 저기 있는 문제를 인수분해를 해봤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잖아. 됐니? 이까지 상황은 이해했나? 저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x가 실수라 했잖아. 그럼 x 플러스 1, 실수인 상태에서 1을 더해도 실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 y 지금 어떤 상황이야? 실수인 상황이야. 실수를 제곱을 하면 선생이 0 아니면 양수라 했는데 이 두 개의 각각의 결과를 더했더니 0이 나왔다. 무슨 뜻이야? 이 안에 있었던 이 녀석들이 다 0이라는 결과를 갖고 왔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러면 x는 얼마가 되셔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y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엄청 간단하잖아. 맞지? 문제는 너희가 문제를 딱 푸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딱 나한테 들이댔을 때 이 새끼 이거구나. 또는 이 새끼 부정방정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야 한다. 그게 노력으로 된다 했냐? 아니, 센스다. 근데 존나 노력하다 보면 센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구나.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뭘 보지 마라. 단언하고 해설을 보지 마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계속 이런 속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 너 혼자서 시험장에 들어가잖아. 맞지? 그 생각, 아이디어가 엄청 중요하다. 단어를 보고 풀면 상상이 줄어든다. 자, 혹시나 해서 내가 정리를 하시는데 자, 음이 아닌 정수야. 자, 친구들, 음이 아닌 정수는 뭐가 있니? 미친놈아. 음이 아니라고. 0 하고 1, 2, 3, 4 자연수. 이게 음이 아닌 정수야. 이번 고1 통요고 문제에서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틀리는 가시나들이 존나 많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하는데 정수는 총 몇 개가 있니 친구들? 그 세 개에 대해서 시부려봐. 그래, 마 1, 마 2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단 거 1, 2, 3, 4 요렇게 가시는 거야. 기억하셔라. 존나 어이없는 상황이야. 뭔지 가르쳐줄까? 음이 아닌 정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2y가 5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게 고1 문제다. 2학기. 존나 간단한 거야. 이거 풀면 된다. 이게 고1 2학기 통요고 객관식 문제로 떴다. 이런 거 들리면 와, 나 진짜 병신색. 어우, 더 심하게는 안 할게. 병신 맞다. 그러니까 체계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한다. 보자. 양의 정수 xy. 양의 정수 xy니까 뭔 말이야? 자연수를 갖다가 저렇게 어렵게 말을 씨부리고 있는 거야. 꼬우는 거다. 살살. 그렇게 하고 이 새끼를 쳐다봤어. 이런 식에서 느껴야 한다. 어떤 조건 줬냐? 자연수 줬잖아. 밑에 새끼를 쳐다봤어. 와, 씨발. 인수분해는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자연수 조건인데 인수분해 느낌은 안 나지만 복잡해. 인수분해처럼. 아, 부정방정식이구나. 부정방정식이구나를 이런 데서 바로 느껴야 되는 거다. 이해했나 내 말? 아, 그러면 이 새끼를 인수분해를 하려면 공통인수로 묶어내야 되는데 내가 x, y 차수를 비교해 보니까 x가 2차, y가 1차야. 그럼 낮은 새끼로 묶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거고, 그러니까 y로 묶어 보니까 이게 x-1을 요렇게 y하고 x-1을 인수로 갖고 있구나. 그럼 인수분해를 하려면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게 묶어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새끼를 마이너스로 또 묶어보니까 이 새끼가 x. 쏘리. 잠시만. 뭐야? 이렇게 묶으면 안 보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네? 다르게 가야 되겠네? 그럼 y로 묶어야 되네. 아니지. x. 내가 처음에 뭘로 묶었지? y로 묶었나? y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1. 아니야. 쏘리. 내가 말 잘못했다. 그러면 y 또는 x 마이너스 1이 인수가 만들어야 되니까 묶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억지로 만들 거야. 여기 있는 이 새끼를 보고 합차의 느낌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야, 억지로.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x제곱은 원래 있었잖아. 마이너스 x제곱은 원래 있었어.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근데 원래 있었던 상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억지로 만든 상태에서의 숫자는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는 0이다라고 하셔야 왼쪽의 식이 똑같은 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했나 여기까지? 다시. x-1이라는 인수를 만들려고 합차식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 마이너스 1이란 걸 내가 만든 숫자야. 근데 전개시켜보면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원래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준 거야, 다시 이렇게. 그럼 식이 같아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공통인수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선생,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넘기시면 된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x-1로 내가 묶어봤더니, 그러면 x-1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2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네.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나? x가 뭐였냐? x가 자연수였고 y도 자연수였어. 그러면 여기에 계산 결과도 뭐가 떠야 되냐면 정수가 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야, 자연수에다가 1 빼면 0 될 수도 있으니까 쌤이 지금 정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하셨나? 그럼 두 개의 정수를 곱했을 때 2가 떠야 되니까 그러면 1, 2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2, 1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자, 여기가 6이거나 8이 나온다면 조금 더 순서상이 내려갈 거야. 맞지? 한 8개까지 쓰이는 것도 있기는 있다. 자, 가면 이제 x-1이 1이라고 생각하신다면 x가 얼마가 되셔야 돼? 3. x가 3이야? 그럼 y-4가 2가 돼야 되니까 y는 얼마가 돼야 돼? 6. 조건에 맞는 새끼인 거야. 자연수인 조건에 맞는 녀석이니까 얘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고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x가 2가 돼야 되네. x-1이 1이니까.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되셔야 돼? 5가 돼야 되네. 뭐 그래도 통과는 돼. 됐지? 그러면 여기서 x-1이 2가 되려면 x는 얼마가 되셔야 돼? 3. 그러니까 y는 얼마가 되셔야 되냐? 3이다. 3 들어가. y-4가 1 돼야 되니까 y는 또한 어디서부터 또 꼬인 거야? y-4가 1이니까 y는 5. 이게 잘못 꼬였나? 마2, 마1, 마3. 됐네. 뭐 이렇게 가능하지, 둘 다? 일단 둘 다 가능한 상황. 그 다음에 x-1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0인데 바로 불가능이야. x 지금 자연수 돼야 되잖아. 그 다음에 x-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x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럼 이것도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겨주시면 되네. 두 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두 개 맞나? 됐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다. 억지로 인수분해 후 노가다 띄워주시면 된다. 세연아, 잤나? 잘 것 같으면 일찍 와서 공부하다가 듣지. (1월) 달에 방학하는 학교가 어디지? 중앙중, 통중. 그래도 어차피 방학하면 6시 반부터 수업이니까 절대 뭐 늦진 않겠지? 5시까지 도착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은 5시까지 도착해서 공부하다가 수업 듣는 거다. 고2들은 12시에 와서 4시에 간다. 공부해야 한다. 자, 다음 필수 예제 3번으로 가자. 필수 예제 3번. 실수 x, y라는 조건을 보고 1번 문제를 쳐다봤을 때 보여야 돼. 완전 제곱식이 x의 제곱 y-1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되었다? 0이 되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되고, 자, x하고 y가 실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실수인 거야. 실수에다가 1 빼도 실수잖아. 맞지? 제곱을 하고 제곱을 했는데 더했어. 그 결과가 0이다라는 거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 안이 0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는 건 x의 값은 0이 돼야 되고 y의 값은 얼마가 되셔? 1이 되어야 한다 인 거야. 이거는 또는이 아니야 친구들. 이 고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 둘 다 동시에 적을 만족을 해야만 0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또는이라고 썼다가 척 까이는 일은 없길 바라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보자. 자, 두 번째는 별표를 하시고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2y의 제곱을 나눌 거다.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식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 뒤에 있는 새끼는 y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완전 제곱식. 두 개의 제곱식을 더했는데 또 제로가 떴다. 또 마찬가지야. 실수 두 개 더해도 실수. 실수에서 2 더해도 실수.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했는데 그 더한 결과가 0이다라는 거는 각각 그 동그라미 안이 제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럼 여기를 통해서 y의 값은 마이너스 2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의 값이 0이 떠야 되기 때문에 x는 2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지금 하는 이 단원 자체가 약간의 센스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이다. 푸는 방식을 빠르게 말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이쪽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다. 2차, 1차가 섞이면 1차를 2차식에 집어넣는 거야. 2차, 1차가 연립되고 있으면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대입법으로 미지수를 구하면 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xy로 표현된 연립 2차 방정식에다가 옆에다가 써놔. 해라고 생각하기. 해라고 생각하기. 해. 근이라고 생각하자 이 말인 거야. xy를 해라고 생각하기. 해라고 생각한다는 게 x 더하기 y 두 근의 합. xy 두 근의 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든다라는 개념인 거다. 어렵지 않아. 이걸 잘 쓰셔야 한다. 연립.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자, 문제 풀면서 이거는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 꼬라지 2차 방정식으로 된 연립.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차식 두 개 중에서 이 말이 이거야.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게 준다.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게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다가 집어넣고 연립해서 구한다라는 걸 의미한다. 말이 어렵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귀찮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 없어. 자, 공통근에 가서 별표 한 2개 정도. 예전에는 여기에 있는 이 공통근 문제를 꼬아가지고 총나게 어렵게 막 문제를 주는데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그냥 공통근 말 그대로 2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을 구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안 정해져 있어. 너희가 설정을 하고 들어가 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연립을 하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문제 보면 이해할 거야. 필수 예제 4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갈게. 자, 필수 예제 4번에 1, 2번을 다 할게. 자, 1번 문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뭐라고 하시냐면 원방이라고 한다. 원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식인 거야. 지금은 몰라도 돼. 그 의미 자체는. 자, 그러면 연립을 하는데 1차, 2차가 섞여 있네.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어야지.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라고 쓰시고, 그럼 이거 전개하고 는 0으로 바꿔볼게.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다라고 보시면 양변을 2로 나눴어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이에요. 그럼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x의 값은 2예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xy가 연립되고 있기 때문에 y값까지 구해 주셔야지. 그럼 이제 또 내가 나한테 배웠던 방법을 쓰는 거야. 야, 1차, 2차 연립되면 선생님이 닥치고 1차에다가 집어넣으랬어. 마이너스 3을 1차식에다가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2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x가 2다라는 거는 1차식에 또 집어넣어봐 3이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3 이렇게 쓰시거나 이렇게 두 개, 두 쌍 써주시면 답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거 첫 번째 우리가 알았듯이 2차, 1차의 식을 연립을 시킨다면 보통 몇 개의 순서 쌍이 나오냐? 두 쌍이요. 일반적으로 두 쌍인 거야. 두 개. 근데 이게 한 쌍이다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다. 해가 한 쌍이다. 뭔 말을 의미할까? 여기에 있던 이 식이
한 쌍이 되려면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떠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 참고를 하셔라. 야, 1차, 2차 지금 연립해보니까 몇 쌍이 떠? 두 쌍이 뜨잖아. 근데 문제에서 얘가 한 쌍이야 라고 한다는 거는 이 연립했을 때 x에 대한 식이나 y에 대한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인 거야. 되겠니? 자, 두 번째 문제. 자, 또 1차, 2차가 연립이 되고 있네. 그러면 1차를 2차에 집어넣어야지. 그럼 이번에는 x 대신에 y 더하기 2를 넣어볼 거야. 꼭 y 대신에만 대입하라는 그건 없으니까. 그러면 2y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y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y의 제곱이 0이다라고 식이 쓰이겠네. 다전개해보자. 그럼 2y의 제곱 플러스 4y니까 8y다라고 쓰실 수가 있을 거고, 4니까 플러스 8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다라고 쓰신다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사라질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거 계산 때리고 2로 나눠봐야지. 그러니까 y의 제곱 플러스 5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다라는 식이 뜨겠네. 인수분해가 y 플러스 4 곱하기 y 플러스 1이니까 두 개 나왔다. y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y 값이 마이너스 4거나. 그럼 x 값 두 개를 고르는 거는 멈출게. 넣으면 되잖아. 됐지? 자, 그럼 또 여기서 야, 완전 제곱식이야. 뭐라고 나오는 거야? 한 쌍이야.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기를 여기에 문자가 있었을 거야. 이 y에 대한 2차식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되겠나?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자.
금요일에 7시까지다. 7시까지 와서 뽑기하고 마칠 거예요. 뭐 관심 없으면 안 와도 돼.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라. 7시까지 7시. 내가 문자를 잘못 보냈어. 그래서 다시 정정 문자를 날렸어. 7시로. 자, 이제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 잘 들어야 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해도 돼.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그냥. x, y가 있고 x 플러스 y가 있어. 몇 차의 느낌이야? 1차 1차를 곱했으니까 2차야. 1차 2차 연립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앞에서 배웠어? 하나의 문자 1차를 2차에 대입을 해야지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입하자. 대입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는 5다라고 될 거고, 한쪽으로 넘겼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라고 될 거야. 그럼 이 새끼 인수분해가 너무 간단하잖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쏘리. 아니네. 뭐야? 어렵네. 이거 마이너스 5구나. 마이너스 5라면 여기 마이너스 5. 그러면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y 값까지 두 쌍 또 나오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야. 나는 이렇게 풀 것이냐? 이거는 누구나 하는 방법일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막힐 수도 있어. 막히는 거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 쓰면 돼?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 두 개의 x 값을 집어넣으면 또 y 값이 나오니까 해결돼. 맞지?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들어간다. x하고 y를 해라고 생각할 거예요. 보통 2차 방정식의 해는 누구랑 누구야? 알파하고 베타다. 요렇게 잡잖아. 맞지? 그걸 틀을 깨는 거야. 알파를 베타를 각각 x, y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x하고 y라는 모양이 해다. 그러면 저기에서 가르쳐 주는 게 두 근의 합이 얼마다라는 걸, 4라는 걸, 두 근의 곱이 얼마라는 걸, 마이너스 5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나는 얘를 라지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다시 예측을 할 거야. 그러면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4 라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0이다라고 방정식으로 예측을 때릴 수가 있겠네. 이해하셨나? 이까지 이해됐니? 야, 끝난 게 아니잖아. 예측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최고창을 결정을 해주는 건데, 몰랐으발 그냥 알파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얘 여기서 해가 뽑히니까.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를 내가 해보니까 뭐가 되냐? a-5 곱하기 a 플러스 1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라지 a의 값이 5가 되거나 또는 라지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봐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정리를 해줄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라고 나와 있었다면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을 하자. 얘 두 개의 해가 알파 베타인 거야. x값의 모양이 하나가 알파고 x값 모양이 하나가 베타였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나? 내 말이까지. 그럼 여기서는 뭔 말이야? a값 하나의 모양이 x였다라는 걸 의미하고 a값 하나의 모양이 y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돼? 근데 이게 교차할 수도 있잖아. 이 새끼가 y가 될 수도 있고 이 새끼가 x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개의 쌍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해했나 내 말? 뭔 말인가? 이거를 빨리 쓸 수 있는 녀석들이 연립을 빨리 풀고 문제 풀 시간이 좀 더 많을 거야. 요거를 터득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거도 또 해볼게.
두 번째 거를 들어가시는 거다. 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또 가볼게. 난 또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어가지고 연립해서 또 구해야지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조금 또 다르게 본다면, 자, 저기 두 번째 있는 식은 흐름으로 따진다면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3xy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쟤를. 맞니? 나 누구를 알고 있었니? 예. 얼마라고 알고 있었어? 2 제곱해 4 넘어가 45. 그럼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말 xy의 값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15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존나 빨라지는 거야. 너희가 얘를 저기에다가 대입해서 다시 식을 정리할 거라는 그 생각만 해봐.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야. 맞아? 근데 나 지금 x 더하기 y가 2라고 알아냈고 나와 있었고 xy의 값이 마이너스 15라고 알아냈어. 두 개를 해라고 생각을 해야지. x하고 y를. 두근의 합, 곱. 그럼 또 라지 a에 대한 식으로 써보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예측할 때 쌤은 계수를 항상 1로 보니까 합이 2야. 그럼 마이너스 2 라지 a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곱이 마이너스 15야. 그럼 마이너스 15는 0이다라고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라지 a 마이너스 5 라지 a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쓰이는 거니까 라지 a의 값이 5가 되거나 또는 라지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라지 a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뭐를 라지 a라고 생각한 거야? x하고 y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x의 값이 5가 되거나 또는 y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요. 한 쌍. 또는 y의 값이 5가 되거나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렇게 총 두 쌍 해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내 말 뜻 이해했나? 안 되면 존나게 봐라. 자, 생각 다시 해보는 거예요. 이 새끼를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었다 생각해봐. 이것보다 빠를까? 이것보다 절대 빠르지 않아. 절대적인 거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방법 꼭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기. 그래서 아까 쌤이 설명을 이렇게 했었다. 해라고 생각을 하자. 책 두께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지금 거의 반 이상 했지. 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따라와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소홀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겨울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따라와라. 나 계속 나간다. 실제로 3, 4등급에 있었던 친구들, 4, 5등급에 있었던 친구들이 통고의 애들인데 누구보다 능력치가 더 안 좋았어.
이번 2학기 때 전부 다 객관식 2개, 3개만 틀렸다. 잘한 거야. 그 정도면. 너그보다 더 빡세게 굴렸으니까. 근데 너그는 그 애들보다 능력치가 더 좋으니까 더 빡세게 굴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스스로가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한 명 한 명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줄 시간이 없다. 스스로 좀 다 따라와야 된다. 나를. 필수 예제 6번은 이것도 해야 되네. 쏘리. 6-1번 한 개 보고 넘어간다. 6-1번 이거 하고 넘어갈게. 자, 꼬라지는 이렇게 뜰 거야. 일반적으로. 자, 이거 인수분해 돼? 너희가 봤을 때? 안 돼.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2차인데 내가 아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냐? 한쪽 인수분해 되는 녀석을 선택하고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밑에 식을 이용해서 연립.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그럼 필수 예제 6-1번은 기역이 인수분해를 해준 상황이야. 땡큐. 그러면 해라고 생각하고 읽어봐. y는 2x다라고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x는 3y다. 이렇게 읽었을 수도 있다. 친구들이. 맞지? 그럼 너희가 헷갈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x는 3y다라고 하지 말고 y는 3분의 1x다라고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게. 내가 만약 x는 3y다라고 하셨을 거면 얘를 어떻게 써야 돼? x는 2분의 1 y다라고 써가지고 연립을 시켜줬어야 하는 거다. 되겠나? 그럼 나는 y는 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두 개 있는 이 식, 1차식하고 밑에 있었던 2차식을 이제 연립하면 되는데 자, 가면 그냥 상상해보는 거야. 이 새끼하고 이 새끼 연립하면 기본적으로 몇 개씩이 나오냐? 두 쌍. 두 쌍 나오지? 1차하고 2차 연립하면 두 쌍이 기본적인 거잖아. 그럼 또 이 1차하고 이 2차하고 연립하면 또 두 쌍이 나오겠네? 총 4쌍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귀찮은 거다라고 한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자, y는 2x를 대입을 해볼게. y 대신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의 제곱은 5다라고 하신다면 자, 계산을 통해서 얘가 5x제곱이 되고 그럼 x의 제곱은 1 되니까 x의 값은 1 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y의 값은 얼마가 되니? 2 y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쌍 일단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아, 나 존나 귀찮아요 선생님. x는 풀마 1 그럼 y는 풀마 2 복부호 동순이라는 말을 쓴다. 부호 동순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2x라고 들어왔다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2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이 뭔지? 아니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2x였다라고 친다면 플러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이래서 마플 2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지? 그냥 헷갈리면 따로 쓰는 게 망고 오케이다. 됐나?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거는 또 이렇게 안 한다. 얘 이제 또 대입하고 연립시켜가지고 풀어주면 돼. 그럼 총 4개의 순서쌍이 나왔을 거야. 넘어가 볼게. 자, 이런 특별한 경우가 뜨는 거다. 첫 번째 문제. 쳐다보니까 한 쌍이래. 위에가 1차고 밑에는 2차야. 그럼 1차를 2차에다가 넣을 거잖아, 너희가. 근데 얘가 한 쌍이래. 느낌을 가지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위에 있는 식을 y는 x-k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라고 쓰시겠네. 됐지? 그러면 정리를 통해서 2로 나누지 말자 그냥.
2로 나눠도 된다. 안 나눠도 되는데 내가 나눠버릴게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분의 1 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라고 쓰실 거예요. 이 x 값이 한 쌍이 나오려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 내가 왜 2로 나눴냐면 야 이거 그냥 나 판별식을 안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 그럼 x개수 반제곱 4분의 k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돼. 2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려고 그냥 써버린 거야. 내 말 뜻 이해했나? 이렇게 하고 k 값 구하면 된다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푼다라고 생각한다면 요거 정리를 하시면 얼마가 되냐? 2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이 새끼가 한 쌍이 되려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자, 짝수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짝수 공식이 0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하셔도 된다. 대체 그 다음 녀석을 보자. 별표. 이것도 하면서의 느낌을 받으셔야 하는 거다. 센스다. 어디가 포인트게? 실수 xy가 포인트다. 실수 xy가 포인트야. 헤쳐나가는 거다. 문제 해결력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밑에는 뭐 어떤 방식을 써놨노? 합곱으로 해놨나? 그거 아니지? 아이구나. 간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y는 x 더하기 y하고 xy를 아까처럼 생각한다면 해로 생각을 해서 방정식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유는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상수로 안 나와 있잖아.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 마이너스 4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녀석을 밑에다가 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라고 식이 정리가 되고 다시 정리한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가지고 k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 식이 지금 우리가 쓴 이 식이 무슨 식이 됐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근데 그 x가 뭐라 했냐? 실수라 했다. 실수 x라고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가 실수니까 이 식은 실근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다. 내가 저번에 판별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한번 흘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실근이다. 실수라는 말을 보고 실수 x 값이니까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의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번 흘린 적이 있다. 그렇다는 건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쓰면 된다 이 말인 거고 그럼 이 새끼 선생님 K에 대한 2차식이 뜨지 않을까요? 한번 또 해보는 거야. 쫄지 말고. 짝수 공식이 가능하네. 짝수 공식을 써. 그럼 K-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요거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까지 했는데 얘기를 안 해주노. 이거 잘못 썼네. 넘기는 거. 여기에 마이너스 K 제곱 들어가야 되고
그럼 여기에 플러스 K제곱 들어가야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4인데 쌤이 그냥 마이너스 4만 넘겼잖아. 그럼 다시 판별식은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전개했다.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가고 2로 나나, 4로 나나.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K가 범위 구하라는 거잖아. 끝났겠네. 됐니? 일단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X가 실수였으니까 그걸 판단을 실근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다. 축렬 스타일이다. 축렬 스타일이라고 했지 올해 출제됐다 이 말인 거야. 올해 축렬에서 이런 게 출제가 됐어. 하나만 더 하면 2개 더 하면 끝나겠네. 조금만 버티자. 자, 지름의 길이가 13, 지름을 공유했다. 당연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새끼의 원주각은 수직이잖아. 그럼 여기도 수직이제?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나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생각을 하자. x하고 y 중에서 누가 더 큰지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림을 보기에는 x가 더 커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 구할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y. 둘레의 길이가 34라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17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피타고라스를 써봤을 때 169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숫자 정확하게 나와 있었고 얘를 쳐다보는 순간 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립이다 라고 보시는 거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거야? 이 녀석을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 두 개를 빼는 경우하고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7제곱 얼마야? 289제? 289가 넘어갔다. 마이너스 120이 되는 거다. 그러면 xy의 값이 얼마였다는 걸 60이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합 곱을 알았으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7a 플러스 60은 0이다라고 방정식을 예측을 할 거야. 이해했나? 여기까지의 방법. 인수분해 a-5 곱하기 a-12 그러면 a의 값이 5가 되거나 또는 a의 값이 12다라고 보시는 건데, 내가 이 a를 x하고 y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x, y라고 생각하시거나 y, x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리 보든 저리 보든 긴 길이는 얼마가 되냐? 12. 답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활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친구들 솔직히 이게 시험에서 생각이 안 났어. 여기 이 식하고 너희가 여기 이 식이 있잖아. 이거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립해도 상관은 없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을 뿐. 오래 걸렸을 거야. 숫자가 존나 크니까 지금.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그냥 기초적인 방법을 직접 써보시면 된다. 직접 써보다 보면 이거 존나 귀찮네. 새로운 걸 어떻게든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 몸으로 부딪혀보면 된다. 자, 그 다음 공통근 문제로 가자. 필수예제 11번. 공통근 문제에서는 잘 읽어야 되는 게 0이 아닌 공통근, 저런 부분을 잘 읽어야 된다. 밑에 있는 유제들을 그 발전예제 10번은 할 필요 없다. 교육과정 외다. 완전히 안 나온다. 완전 옛날 거고. 필수예제 11번 가라. 0이 아닌 공통근이 이런 말을 잘 읽어야 해. 밑에 문제를 또 한번 살펴봐봐. 그런 말이 있냐 없냐? 없는 문제도 있어. 맞지?
그 바로 밑에 유제는 뭐 공통근을 그냥 가진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 자, 그럼 공통근을 보통 알파다라고 교과서 친구가 가르쳐 주는데, 자, 친구들이 제일 아직도 모르는 새끼들이 있어. A를 요렇게 쓰는 새끼들도 있고, 알파하고 헷갈릴 거야, 분명. 그래서 쌤은 공통근을 알파라고 잡지 말고, 나는 그 공통근을 저거랑 아예 관련이 없는 문자들, K다. 요렇게 잡으라고 하신다. 안 헷갈리게. 그러면 공통근이 0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K는 0이 아니었다라는 걸 써주시고 스타트하면 좋았겠네. 공통근이니까 이 위아래가 이 K라는 근을 다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인수로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위에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K제곱에 A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2A는 0이 성립을 하셨어야 돼.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식에다가도 K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4 K 플러스 2A의 값이 0이다라는 것도 성립을 해야 돼.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때린다라는 뜻인 거다. 연립을 때릴 건데, 자,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된다. 개념서니까 보통 더한다 또는 뺀다라고 할 건데, 곱하기 나누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 크게 그냥 이 두 개를 그냥 짬뽕 시켜 보는 거야. 더하거나 빼거나. 그랬을 때 공통인수가 보인다. 분명. 더해볼게. 더했어. 내가 이거 더해버린다. 그럼 2K의 제곱은 0이다라고 되는데, 쏘리 아니네. 더해본다. 먼저 더해보면 2K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2K는 0이다라고 되겠네. 대체 요건 사라지니까. 자, 아니라면 또 빼볼 거야. 빼본다면 2A 플러스 6K 마이너스 4A는 0 요렇게 되겠네. 분명 말하는데 인수분해의 형태가 보여야 한다. 뺐을 때 보이나? 아니, 그럼 이거 아닌 거예요.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봐야 된다. 공통분 문제는. 근데 이거는 땡큐. 2K로 묶이고, 그럼 K-1이다라고 하시면 K의 값은 0이거나 K의 값은 1인데, 우리가 위아래를 비교했을 때 K는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0이 아닌 공통근이니까. 그럼 이 새끼들은 둘 다 뭘 가지고 있었다? 1이라는 근을 공통근으로 갖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 1해로 갖고 있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A를 구하는 게 목표네. 집어넣으면 되지.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나. 그 말이 저 둘 중에다가 1을 대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럼 1 더하기,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A가 0이다 라는 게 성립을 해야 돼. 두 개 연산 때리고 넘겼다. 그럼 A의 값은 얼마였다? 3이었구나. 끝. 이게 공통근까지의 주제인데, 옛날에는 이 공통근 문제가 발전 예제였다. 근데 이게 필수 예제로 바뀐 이유가 있을 거다. 그냥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정리하면 된다.